오늘도 법률에 대한 자문 주시기 위해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네.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네요. 네. 2024년 하반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이 변호사님들도 좀 바빠지시나요? 소송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뭐 소송이라는 건 뭐 바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법정도 문을 닫는 날들도 많고, 네. 변호사들도 뭐 베케이션 가는 분들도 많고, 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이런 거는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손님도 베케이션도 가시고 네.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슬로우다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의 분위기를 타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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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호사님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률을 이론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제 소송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좀 다뤄보면서 준비사항과 절차, 진행 과정 또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제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해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케이스를 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네. 이 질문은 이제 저한테 손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질문인데 네. 아마 이분이 어떤 그 건물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시는 컨트랙터하고 어떤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질문을 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질문을 같이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그 청취자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물 공사와 관련해서는 네. 꼭 라이센스 주정부에서 주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컨트랙터와 어떤 계약을 하셔야지만 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랙터와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네. 많은 그 재정적인 손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는 꼭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컨트랙터와 계약을 하셔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라이센스 번호를 통해서 온라인에 가시면 California Department of License, Contractor License Department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확인이 되는 분만 하고 어떤 계약을 네. 하셔야 되는 거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이 자기가 예전에 일을 했던 회사의 어떤 라이센스를 도용을 해서 그 회사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네. 본인이 그 회사의 어떤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하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이센스가 본인께 아닌 라이센스를 써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계약할 당시에 건물주나 라이센스 컨트랙터를 하여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컨트랙터의 그 라이센스가 실제로 유효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그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그 컨트랙터가 그 리모델링을 의뢰한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라이센스가 주어진 그 회사, 네.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회사의 그 주인과 통화를 해서 본인의 어떤 회사가 과연 이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은 이제 스튜디오를 개관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사건 집을 사건 처음에 들어갈 때 뭔가 내가 살 컨디션이나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컨디션이 잘 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컨트랙터의 라이센스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지금 조언을 해 주셨고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뢰한 건 아니고 네네.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와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네네. 해드린 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을 봐서는 네. 전체적 내용은 컨트랙터와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의 어떤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더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완공이 된 어떤 그 공사 네.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그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분들이 쭉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아마 같이 한번 검토를 하면서 네. 봤으면 좋겠고 이제 계약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이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권한과 의무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결국은 모든 답은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보십시오가 정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또는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나 추가 사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인하시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라이센스 컨트랙터에 대한 어떤 계약은 남가주 라이센스 컨트랙터의 디팔먼에서 네. 각 컨트랙터가 집주인이나 아니면 뭐 테넌트,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는 테넌트라든지 네.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꼭 조항들의 어떤 requirement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네. 물론 이제 계약 액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페이먼트가 늦을 경우에 파이낸스 비용이나 레이피를 차지한다면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조항도 그 계약서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일을 어떤 자재로 써서 한다는 내용과 처음에 디파짓은 과연 얼마를 할 거냐. 네. 보통 계약을 할 당시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할 당시에 컨트랙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불이거나 또는 10% 계약 액수의 10% 둘 중에 하나의 적은 액수만 받을 수 있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면 벌써 계약 위반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벌써 요주의 인물로 보시고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고 제가 생각을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게 처음부터 모든 돈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이제 일을 이만큼 완공이 됐으면 얼마를 주고 뭐 이런 페이먼트 스케줄들이 프로그레스 페이먼트라고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이제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계약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고 네.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체인지 오더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상황이 있어서 끝나는 날짜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황당하게 뭐 3개월에 아니면 한 달에 끝날 공사를 뭐 1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사가 어느 날에 끝날 건지에 대한 어떤 시작과 끝나는 날짜를 명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트라 워크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한 거 이외에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추가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얼마 더 줄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네. 이게 좀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추가 워크에 대한 거를 서면을 적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랙트가 손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해준다고 건물주 얼마 낸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 네. 당신이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컨트랙터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랙터를 고용하신 그 주인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또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 10,000불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컨트랙터가 30,000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쟁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꼭 추가 워크 일이 된다면 꼭 서면으로 무슨 일을 추가가 됐고 기업 비용이 얼마라는 꼭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계약서를 사인하면 그 계약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있어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계약서를 사인을 한 다음에 3일 이내로 그 계약을 하신 분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를 그 컨트랙터가 제시한 어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한국 분들 이제 컨트랙터들이 쓰신 계약서를 보면 이런 요소들을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을 제대로 해놓은 계약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면 컨트랙터 본인도 오히려 그 컨트랙터를 고용하신 분들한테 악용을 당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충분한 계약서 없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문제와 돈을 지불 안 한다는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컨트랙터를 고용하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본인의 권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꼭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청취자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계약서의 중요성을 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말이 좀 네. 길어졌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 컨트랙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컨트랙터들 중에서도 네. 몇십 년 동안 컨트랙터로 일을 하신 분들도 이런 조항을 얘기하면 본인도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잖이 놀랬던 게 네. 저도 예전에 집을 한번 이렇게 고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남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컨트랙터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네. 컨트랙터를 고용하신 그분들도 손해가 볼 수.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손해 볼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이런 조항들이 꼭 네. 서로 사실 요즘 워낙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해주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가계약 같이 구두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네.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하는데 법적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랙터는 공사를 맡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없는 분을 선임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미 돈은 거의 한 70% 다 지불했다. 네. 그런데 지금 일이 거의 진전이 안 되고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돈을 이랬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하면 소송하시는 것뿐이 없고 네. 원래는 그 라이센스 없는 컨트랙터가 일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 받으신 돈에 대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이 받았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한 액수 이외에 인건비로 지불하시는 모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소송을 하시는 방법인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많은 라이센스 없는 분들은 자산도 없고 이미 지불한 돈을 환불을 받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컨트랙터를 고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라이센스가 있는 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가주의 라이센스 보드에다 컴플레인을 파일을 하고 네. 거기서 저 반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공사를 맡았는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반대에다 클레임하면 반대에서 그 홈오너나 네. 그 라이센스를 고용하신 분들의 손해배상을 대신 보험식으로 네. 돈을 이제 지불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 네네. 또한 이제 그 돈에 대한 걸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그 라이센스를 킵하기 위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파일됐을 경우엔 그거를 어떤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꼭 그 라이센스 공사를 하시려고 그렇다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을 고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공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계약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에게 조언의 말씀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케이스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 현재 스튜디오를 개관했으며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종 잔금 지불이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제너럴 컨트랙터의 최초의 요구는 어떤 것이었는지 좀 한번 스토리를 좀 네, 그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컨트랙터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컨트랙터가 최초의 어떤 계약한 액수보다 5만 불을 더 청구를 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 액수가 지나치다 싶어서 근거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네. 질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거는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계약 이상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공사를 하는 와중에 추가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얼마에 하겠다고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계약서 어떤 그 추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컨트랙터한테 어떤 일 왜 5만 불을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지 거긴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 얘기는 제너럴 컨트랙터하고 서브 컨트랙터, 즉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한다면 나와 계약을 한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전기도 있고 플러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제너럴 컨트랙터가 계약을 하고 그분이 서브 컨트랙터, 그러니까 전기면 전기 전문가, 플러밍은 플러밍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이 일을 공사를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라 어떤 그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 주인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테넌트가 공사를 하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제너럴 컨트랙터나 아니면 서브 컨트랙터가 린을 걸 수가 있거든요. 네. 공사는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해서 건물에다 린을 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식당 테넌트가 공사를 해서 이런 그 라이센스 컨트랙터를 고용을 했는데 네. 건물에다 린을 걸면 건물주인이 화가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얘기를 해서 그 린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어떤 웨이버를 모든 제너럴 컨트랙터하고 서브 컨트랙터에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물주인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은 없다. 이제는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상당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계약을 제대로 그 컨트랙터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돈은 다 받았고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네. 거기다 또 추가로 5만 불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5만 불뿐만이 아니라 원래 지불했던 계약 액수의 환불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공사를 했는데 이분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돈은 다 지불했는데 다시 와서 공사 끝내지 않고 있다. 여러 번의 재촉을 했는데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3자의
컨트랙터를 고용을 하셔서 고용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견적을 받으셔서 네. 그 견적을 갖고 원래 그 공사를 받은 그 컨트랙터한테 서면으로 당신이 계속 아직 공사를 끝내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언제까지 와서 공사를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받은 견적 액수에 의해서 네. 공사를 끝내고 네네. 만약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추가로 지불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신한테 청구합니다 하고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계약했던 그 라이선스 컨트랙트 하시는 분이 와서 공사를 제 시간에 끝내주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제3자 아까 견적을 받은 제3자가 와서 공사를 끝내게 하고 네. 추가로 지불된 액수에 대한 클레임을 원래 그분한테. 공사를 받은 분한테 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먼저 그 계약을 했던 컨트랙터는 이분에게 따로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일이 다 끝내지지 않아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당연히 돈을 환불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공사를 끝내지 않았으니까. 네. 네. 이런 과정들에 연관이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분쟁이 제일 많이 생기는 그 계약 중에 하나가 컨트랙터를 고용을 할 때 네. 생기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받아놓고 네. 재료를 뭐 다 마당에 갖다 놓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컨트랙터와 어떤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하지 않으면 네. 이분은 그나마 제가 보기엔 럭키인 게 네. 웨이버 그러니까 클레임에 대한 클레임 웨이버를 받았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아서 건물에다 린을 걸지 않았다는 얘기, 안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돈은 돈대로 줬는데 일은 안 하면서 건물에다 린을 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또 그 린을 또 풀기 위해서 또 변호사를 또 찾아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컨트랙터와의 어떤 계약은 분쟁이 제가 보기엔 한 100명이 계약을 한다면 한 70명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그래요? 네. 예. 네.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분쟁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그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정신적인 드는데요. 피해라는 네. 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그 받기 힘든 네. 얘기인데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오픈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네.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공사가 원래 예정 날짜보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한다면 네네. 이 공사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한 네. 손해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건물주한테 렌트를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렌트가 몇천 불이 아니라 한 매달 몇만 불씩 내야 된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일 경우에는 사실 컨트랙터를 굉장히 잘 선임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하나씩 이렇게 다져가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보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건물주 그 컨트랙터한테 공사를 제대로 끝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네. 컨트랙터가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잔금, 그러니까 아까 5만 불을 이유 없이 청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5만 불을 15일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주 10%의 이자를 요구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 조항 중에 하나가 만약에 돈을 제 시간에 안 냈을 경우에는 레이피를 얼마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네. 이분은. 그런데 지금 이자를 뭐 10% 계산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법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일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또 말씀은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클레임 웨이버를 다 줬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건물에다 린을 걸지 않겠다고 하는 웨이버를 줬다 이렇게 말씀해서 건물 주인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컨트랙터가 하는 얘기가 분쟁이 생기니까 웨이버를 다 줬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분 얘기는 아마 본인이 공사 비용을 미리 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었다고 한다면 식당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를 보통 사인할 때 테넌트가 건물주인하고 이런 흥정을 하면서 내가 이 당신 건물에다가 식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50만 불을 투자하는데 50만 불 중에 30만 불은 내가 당신 건물을 좋게 하는 거니까. 내 돈을 50만 불 먼저 내고 당신 건물에다가 이런 좋은 뭐 설치까지 하니까 일부인 뭐 30만 불을 건물주인이 돈을 주는 조건이다. 네.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TI라고 하고 테넌트 임프루먼트에 대한 리임버스를 건물주인이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컨트랙터가 아마 협박을 한 것 같아요. 5만 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건물주인한테도 연락할 거고 그다음에 TI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공갈 협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정당하게 지금 현재 이분의 그 저한테 질문을 보내신 분의 상황을 봐서는 네. 계약 위반은 컨트랙터가 한 거지 이분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본인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컨트랙터가 요구하는 액수에 돈을 30일 안에 주기로 사인을 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주지 말아야 될 거를 본인이. 그동안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불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 뭐 공사도 끝나지 않은 거고 원래 계약보다도 5만 불이 더 많은 액수고 그래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돈을 주기로 사인을 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사인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따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윤희 씨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케이스를 통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법률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상법 부동산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전화번호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14-634-1234번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